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HSK 전략의 신 4급 저자 박은정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학생들과 겸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데이 26이에요. 오늘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는데 겸어문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조금 설명을 할게요. 다행히도 오늘은 설명은 좀 할 거지만 전략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겸어문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이제 HSK 4급을 듣고 있으니까 3급을 거쳤거나 회화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는 나에게 오라고 시켰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얘기하죠? 그가 나에게 오라고 했어. 그가 나를 오라고 시켰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他让我뭐 취해도 되고 뭐 라이해도 되고 가라고 했다 오라고 했다 이렇게 할까요? 他让我去뭐 他让我来이렇게 다 해도 좋아요. 이 문장이거든요. 못 만드신 분도 괜찮아요. 지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잘 따라오세요. 랑은 여러분 뭐뭐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뭔가요? 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나에게.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취라는 동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앞 강의에서 배운 연동문이라고는 좀 또 달라요. 왜냐? 연동문은 주어가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동작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그가 나에게 가라고 시켰어요. 그가 시킨 건 맞는데 그가 갈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동사 두 개를 가지고 타는 랑에 대한 주어가 됩니다. 근데 취라는 주어는 내가 갈 거니까 얘가 주어가 돼요, 여러분.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거예요, 요거. 워예요, 워. 워는 그럼 여러분 문장 성분이 뭔가요? 그가 나에게 가도록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가 시킨 대상 워, 그가 시킨 대상 나는요. 이 랑에 대한 뭐가 되냐면 목적어가 되죠. 그런데 내가 갈 거예요. 그러면 취에 대해서 워는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됩니다, 여러분. 목적어도 되고 주어도 돼요. 우리가 겸임교수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겸임교수라 하면 교수직을 하면서 자기 직업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겸자는 겸하다, 무엇을 중복하여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렇게 역할을 두 개 갖고 있는 월을 겸어라고 부릅니다. 문장 성분을 두 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겸어가 있는 문장을 겸어라고 합니다. 그럼 겸어문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누군가가 한 명에게 시키거나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탁해야 되고요. 이 시키는 사람은 그 동작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 동작은 시킨 사람이 할 거고 이 사람은 시켰을 뿐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역동사인데요. 랑, 시 그리고 칭은 청유문이라고 보기도 하죠. 뭐뭐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사실은 뭐뭐 해 달라는 것도 뭐뭐 하십시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랑, 시, 칭은요. 누구에게 무엇을 청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 비해서는. 하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설명을 좀 천천히 하는 방식으로 오늘은 진행을 할게요. 네, 단어는 탕. 동작의 횟수를 세는 단위 양사 하나였어요. 그럼 우린 바로 전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왕老师. 네, 선생님이에요. 왕 선생님. 去一趟. 동사가 하나 보여요. 한 번 다녀오다, 뭐 한 번 가다 이런 거고요. 랑이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이 순서대로는 이렇게 동사 원투로 적은 거예요. 그다음 우어고요. 빵꽁시예요. 그럼 여러분 랑자가 나오면 반드시 시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목적어죠, 사실은. 그리고 뒤에 어떠한 동작을 반드시 시킬 거예요. 나는 그를 시켰어.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내가 걔 밥 먹으라고 시켰어. 나 걔 숙제하라고 시켰어. 나 걔 오라고 시켰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겸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되죠? 랑워. 나에게 시켰어요. 그쵸? 근데
시킨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왕老师, 왕 선생님이 나를 시켰어요. 무엇을 시켰을까요? 동사가 나오고 뒤에 뭐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去一趟. 물론 여기 동사 뒤에는 보어 성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王老师让我去一趟办公室. 네, 왕 선생님께서 나에게 사무실을 한번 갔다 오라고 시켰다. 王老师让我去一趟办公室. 이게 겸어문입니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은 동영상 강의의 가장 좋은 점이죠. 반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신 분은 바로 전략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네, 오늘은 하나거든요. 전략 하나. 겸어문은 사실상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네, 여러분 잘 풀어보셨나요? 오늘 겸어문은요, 일반적인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이 개념이. 근데 한 번만 정리를 잘해서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잘 또 안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我们 우리들이고요. 很吃惊 그러면 깜짝 놀라다 라는 의미가 되죠. 这个考试结果 이 시험 결과. 그 다음에 랑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랑은 사역동사로서 A가 B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키는 자와 시키는 대상이자 이것을 할 주어, 얘를 겸어라고 하는데 뒤에 겸어를 가지고 와요. 랑은. 그러면 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결과를 놀라게 만들 수는 없어요. 시험 결과가 우리를 놀라게 만들 거예요. 그쵸? 그러면 랑이 오고요. 우리를 만들 거예요. 그쵸? 무엇이요? 이 시험 결과가요. 그래서 이 시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다? 很吃惊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워먼이 뭐가 되냐면 겸어가 되는 거죠. 왜? 이 랑에 대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목적어가 되고 깜짝 놀란 건 우리예요. 그래서 목적어이자 주어가 되는 겸어. 그리고 겸어가 있는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한다. 오늘은 개념 하나를 배웠는데요. 쉽진 않아요, 여러분. 겸어문. 누군가 여러분에게 겸어문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겸어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 문장 하나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我让他去 내가 그를 가게 했어요 예요. 그리고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목적어이고 무엇이 주어이자 목적어인지를 설명하고 누가 누구에게 시켰는데 그 사람이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이자 두 번째 동사의 주어가 되는 그 겸어가 있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 겸어문이라고 한다. 이 정도 여러분이 정리가 된다면 겸어문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우리는 시간상 우리 무료 동영상 강의에서는 랑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수업을 했지만 실제 교재에서는 랑 이외에도 징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것들이 있어요. 또 전략 두 번째에서는요, 누구에게 부탁하는 유형, 무엇을 건의하는 유형, 뭐 제안하는 유형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꼼꼼하게 다른 유형도 살펴보시고요. 또 유료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조금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강의 마치고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우린 다음 강의 때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